안녕하세요. 새날입니다. 지난번에 박세니님의 어웨이크 중에 한 파트를 소개해 드리면서 이 부정암시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부정암시를 많이 듣고 자랐을 거다. 그래서 당신이 무언가를 하기 전에 자꾸만 두려움이 생기고 움츠러들게 되는 것은 당신의 탓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너무 자책하지 말고 새로운 기회를 많이 주시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주세요 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책 어웨이크 중에서 지난 시간에는 1장을 읽어드렸고요. 이번에는 2장 발견 중에서 이 선천적 재능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자신감을 가지시고 앞으로 더 쭉쭉 잘 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파트를 소개해 봅니다. 어웨이크 133쪽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선천적 재능이란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재능이 없다고, 능력이 부족하다고 핑계를 삼는 사람을 위해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은 태어났을 때부터 천부적인 재능을 갖고 태어나서 농구의 황제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재능과 노력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심어주고자 하는 것이다. 조던은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1학년 때는 학교 농구팀에 선발되지 못했다. 당시 조던은 키가 180cm에 불과했고 학교 대표 선수로 뽑히기에 실력이 부족했다. 설상가상으로 조던의 동급생이 학교 대표로 선발되었는데 그는 조던보다 키가 크고 실력도 훨씬 뛰어났다. 조던은 이때의 실패가 너무나 치욕스러웠던 나머지 대표팀에서 탈락한 그날 방문을 걸어 잠그고 혼자 오랜 시간 울었다. 이후 조던은 누구보다 일찍 코트에 나가서 연습하고 가장 늦게 코트를 떠나는 사람이 되었다. 이 시절의 강도 높은 훈련 덕분에 향후 조던은 스포츠계를 통틀어 가장 열성적인 훈련 태도를 가진 선수가 되었다. 조던은 그때 감독이 나를 탈락시킨 게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내 마음속에 어떤 가치가 심어졌어요. 그 경험이 나의 내면을 깊게 들여다보는 교훈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다. 만약 감독이 조던을 그때 대표팀에서 탈락시키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아마도 그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대표 선수로 선발되었다면 어쩌면 우리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농구 선수를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비약이 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당시 마이클 조던이 탈락했을 때 학교 대표팀 선수로 선발되었던 고등학교 1학년생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있을까? 그의 이름은 하비스트 르로이 스미스이다. 농구계에서 이 선수의 이름을 기억하는 이는 드물 것이다. 조던은 종종 호텔에 투숙할 때 그 호텔에 자신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게 하려고 본명 대신 일부러 가명을 썼었다. 그때 조던이 썼던 가명은 르로이 스미스였다. 조던은 어릴 적 실패의 교훈을 항상 가슴속에 새기고 살았던 것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실패하지 않기 위해 성공해야만 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다. 오히려 성공하는 사람이 실패한 경험이 많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실패할 수 있다. 단 성공은 그 실패로부터 무엇을 배우고 얻었으며 실패 이후에 어떻게 반응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재능은 과대평가되었다. 실패 경험을 마음 깊이 새기고 옳은 방법으로 제대로 노력하면 누구나 최고가 될 수 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한다면 결국 목표한 바는 이루어진다. 선천적으로 타고난 능력이 뛰어나야만 성공한다는 믿음은 성공을 이루는 과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재능은 생각보다 매우 과대평가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지난번보다는 굉장히 짧은 파트죠. 평소에 재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셨나요? 여기에서 이 마이클 조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마이클 조던은 가장 먼저 나가서 가장 늦게 떠나는 정말 노력파인 사람이라고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쵸? 그리고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다고 알고 있는 그 김연경 선수. 배구계에서 남자, 여자를 구분하지 않고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다는, 몸값이 가장 높다는 그 김연경 선수도 배구에서 정말 타고났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요. 사실 김연경 선수는 어렸었던 시절에는 키가 작아서 배구 선수로 뛰기에는 조금 부족해서, 그래서 매번 그 대기석에 앉아 있는 선수였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경기에 뛰기보다는 다른 친구들이 경기를 뛰는 것을 관찰만 하는 그런 입장으로 오랜 기간 동안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아이들을 관찰을 했던 그것이 나중에 키가 자라면서 기본기로 자리를 잡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세계적인 스타로 발돋움을 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김연아 선수도 연습 시간에 어떻게 연습하는지 그 영상들을 보면 정말 독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 그 영상들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우리 사람들이 너무 누군가가 성공했다는 것에 대해서 재능이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건 아닌지, 그들의 노력을 보려고 하지 않고 너무 그들의 재능에만 초점을 두고, 그들이 정말 재능이 있어서 저렇게 된 거야, 쟤는 그냥 타고났어,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해버리는 건 아닌지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예전에 소개해 드렸던 그 마인드셋이라는 책에서 성공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리면서, 그렇게 성공한 어떠한 분들을 보면서 저건 그냥 저 사람의 재능이야 라고 이렇게 치부해 버리는 것 자체가 고정 마인드셋 이다. 거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성공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야 내 마음이 편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뛰어나게 그 사람들만큼 거기 분야에서 성공할 자신도 없고, 그리고 그만큼 노력을 할 자신도 없고, 노력을 그렇게 기울였을 때 성공을 할 수 있을 거라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에게 한계를 주는 거죠. 그러면서 쟤네들은 그냥 재능을 타고났기 때문에 그런 거고, 잘할 수 있는 거고, 나는 그런 재능을 타고나지 못해서 못할 거야. 저거는 재능이 다 하는 거지, 운동 분야는 아무도 못 건드는 거야,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의 멘탈을 좀 보호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고정 마인드셋이라는 것이 자신의 능력이 타고났다, 어떠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도 더 이상 개발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고정 마인드셋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면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재능이 있어서 그래 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서 나는 저들보다 굉장히 못해라고 상처를 받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냥 그 사람들의 노력을 보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의 성공,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껍데기, 그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보는 거죠. 근데 이런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것의 문제점은 스스로의 능력을
제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질 못해요. 내가 지금 이만큼의 재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나는 요 안에서 살아야지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의 능력을 좀 더 크게 봐주는 사람들 곁에 있으려고 하고, 그 사람들이 조금만 뭘 해도 아, 너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축켜 세워줄 수 있는 사람들 곁에서만 머무르려고 하기 때문에 조금 안일하게 행동하는 그런 태도의 특성을 보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한 곳에 갇혀있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 내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볼 기회를 스스로에게 주지 않아요. 그냥 나는 요만큼, 요 안에서 살래.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노력하다 보면 자기가 뭐 어디 코딩에도 재능이 있을지, 또 다른 분야에 재능이 있을지, 춤을 한 번도 춰보지 않은 사람인데 생각보다 춤에 또 재능이 있을지, 아니면 작곡을 하는데 재능이 있을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고정 마인드셋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좀 더 열린 시각으로 스스로에게 재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나도 어떻게 시도하면 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열린 자세를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참 쉽지는 않겠지만 말입니다. 정말 이건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분들이 가장 두려운 게 그거래요. 내가 정말 노력을 했는데, 정말 애를 써서 노력을 했는데 생각보다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누가 봤을 때 너 그거 못하네? 이렇게 되는 게, 내가 노력을 했는데도 못했다라고 지적을 당하는 그 상황이 너무 싫으대요. 근데 그걸 좀 뚫고 지나가야, 좀 뻔뻔함을 가지고 그 상처를 좀 이겨내는 그런 걸 좀 지나가야 어떠한 결과물을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새로운 결과물. 제가 예전에 읽어드렸던 그 생각의 기쁨이라는 책에서 깊게 파려면 넓게 파야 한다라는 그 부분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 파트를 한번 건드려 봐야 일단 내가 관심이 가는 게 무엇인지, 남들보다 더 빠르게 습득하는 거는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갇혀있지 마시고, 나는 쟤만큼 잘 될 가능성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스스로에게 기회를 좀 많이 열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성공하신 분들은 보니까 재능으로 하기보다는 정말 노력해서 하시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노력하면 김연경 선수처럼 되고 김연아 선수처럼 되고 여기에 나와 있는 마이클 조던처럼 되고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분야를 파고 그 부분을 알아낸 뒤에 그 부분을 파면서 정말 노력을 하면, 그러면 그때는 이제 빛을 보게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성공하신 분들도 다 그렇다라고 하시거든요. 자서전을 보면. 그래서 노력은 빠뜨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서 성공을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노력을 했어. 쉽게 얻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림 그리는 것도 그리다 보면 늘고, 글 쓰는 것도 쓰다 보면 늘고, 노래 부르는 것도 노래하다 보면 늘어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늘고 얼마나 빨리 늘고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가 기회를 주고 그 상황을 겪어봐야 아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나는 거기에 재능이 없을 거야, 나는 그냥 이렇게 살래 하면서 그 너무 안정적인 것만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누군가가 부러우면서도 그냥 나는 뭔가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건 아닌지 이렇게 한번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어요. 생각보다 숨겨져 있는 재능이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하려면 이전에 설명드렸던 그 부정 암시, 내가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그 부정적인 상황과 환경, 말들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되짚어 보면서 내 성격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렇게 한번 돌아보시면서 내 성격을 좀 바꿔봐야겠다. 자신감을 좀 가져야겠다. 이건 내 탓이 아니구나. 이런 시간을 가지신 후에는 이제 스스로에게 기회를 좀 많이 주시면서, 내 능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딘가 내가 이제껏 발견하지 못한 보석이 숨겨져 있을지 모른다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한번 스스로를 탐구해 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뭔가를 되게 잘하는 것을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달란트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모든 분들께는 저마다의 특색이 있고 재능이 있으니까 꼭 스스로의 재능을 한번 발견해 보는 시간, 스스로에게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주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옆에서 이렇게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또 뒤에 이어서 다른 파트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